안녕하세요. 여기는 FM 99.9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신나는 여행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 좀 첫 곡으로 밝은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짐바브웨, 남아공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 국가 출신 가수들이 흑백 혼성 밴드를 만들었었죠. 2002년에 시작을 했는데 프레쉬리 그라운드의 두비두라는 노래였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21세기에 짠 하고 나타났던 밴드였는데요. 오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합니다.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라디오하고 똑같이 음악도 듣고 출연하시는 초대 손님이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 맞힌 분들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또 사용 중인 화장품에 톡톡 섞어 쓰는 만능 부스터, 오늘도 톡톡 콜라겐에서 톡톡 보습 실리콘 마스크 커버, 연천군 정고급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순환카페 1.5도에서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책 선물을 드립니다. 정겨운 고향의 맛, 고양시 김치 전문기업 함세프시에서 열무 백김치 세트도 기후 톡파원으로 선정되신 분께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인사 많이 보내주셨네요. 빠콩님 퇴근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야근 갈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빠콩 하셨어요. 오늘은 야근이시군요. 최숙자님은 안녕하세요 희숙님. 아직은 아침 기온이 썰렁하고 안산 신도시 쪽은 바다가 멀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녁 또한 살짝 춥다고 합니다. 오늘도 2시간 30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받은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강진성님은 퇴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갈게요. 그러셨어요. 또 김나은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시는데 4월 3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4월 3일이라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오늘이 4월 9일이죠. 많이 늦었지만 김나은님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11분으로 갑니다.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FM 99.9 OBS 라디오. 요즘 꽃 보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 작가,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님 모시고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 또 여행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역시나 오신 손님과 연관성이 깊은 문제네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행 관련 용어 맞히기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을 뜻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 모두를 위한 여행을 뜻하는데요. 이를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자유여행, 2번 무장애 여행. 한 번 더 문제를 드릴게요. 누구나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 모두를 위한 여행을 뜻하는데요. 이를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자유여행, 2번 무장애 여행. 힌트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여는 말에서 나왔었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힌트를 말씀을 안 드리면 좀 아쉽죠. 네. 걸림이 없는 여행. 누구나 할 수 있는 여행. 그러니까 가족여행 갈 때 아픈 사람, 오래 못 걷는 사람 다 빼놓고 떠나고 이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심하고 모두가 떠날 수 있는 여행. 이것이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은 여행. 이것도 힌트가 되겠습니다.
1번 자유여행, 2번 무장애 여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릴까요? 휠체어를 타고 세상을 누비는 여행 작가, 장애인의 여행 권리와 모두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의 전윤선 대표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외국도. 네네. 네. 그래서 꼭 휠체어를 타야지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여행 작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영리 민간 단체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작가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멋지다 이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시면서 여행 작가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휠체어 탄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휠체어 타고 여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그러면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직접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편하겠다. 나도 저거 타고 여행하고 싶다. 걸으면 힘든데 네. 전동 휠체어로 붕 하고 달리니까. 네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저희가 여러분 질문 궁금하신 게 막 생기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99로 질문과 전윤선 선생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인터뷰 중에 그때그때 여쭤보고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행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하고 외치지만 제가 지금 휠체어 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행 작가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고 여쭤봤던 게 일단 장애가 없는 분들도 비장애인들도 여행을 다니려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크게 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니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장애인이면은 여행은 정말 못하겠다 혹은 여행을 안 좋아하겠다 이런 편견을 갖기 쉬운데요. 선생님께서는 1년에 여행을 한 몇 번 정도 떠나시나요? 저는 여행하는 일이 일이니까. 맞다. 직업. 네. 이게 이제 일이다 보니까는 네, 그냥 네. 수시로 가요. 네, 수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여행 작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게 일로 아닌 진짜 여행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막상 뭐 일이 아닌 여행으로 가겠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은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그냥 일이 되더라고요. 직업 정신이 발동되는 네,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가요? 예를 들면요. 나 이번에는 진짜 올 봄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할 거야. 라고 이제 그 2년 전에 갔어요. 네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숙소에 도착해서부터 제주도 이제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천지가 일꼴인 거예요. 다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어디는 갈 수 없고 또 내가 또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곳에 맛집이라고 찾아가면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또 가장 원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데 먹고 자고 싸고. 네, 화장실.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급해갖고 막 찾아가면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행이면서도 여행 아니면서도 여행이면서도 일이면서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요. 여행인 듯 여행 아닌 네, 여행 네, 같은 맞습니다. 여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선생님 그걸 또 막 이렇게 다 제가 한번 선생님 SNS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어디서 이 화장실을 이렇게 해놓고 장애인용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고 사진을 찍어서 네네.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살자 하고 가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일거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뭐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화장실 안에 너무나 많은
뭐 내용물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거는 있어도 없는 거가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제가 지나치면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또 저처럼 맞아요.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되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건 이제 모니터링하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개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다 뭐 민원을 올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개선되게끔 또 개선된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개선된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원상태로 돼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일이 아닌 걸로 가지만은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선 활동을 해서 나아진 게 또 유지되도록 계속 또 모니터링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좀 곁다리 질문이지만 아까 그러셨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신다고 소개하니까 외국도 갑니다.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외국은 어디를 가셨어요? 어느 정도 다니신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을 휠체어를 타고 처음 갔던 것은 인도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도 뭐 일본 비롯해 갖고 여러 나라 갔었고, 네. 그다음에 뭐 미국도 가고, 또 유럽도 가고, 와. 뭐 호주도 가고 그냥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좀 그 장애가 있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려다가 친구들이 야,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그냥 국내 어딜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외국이 편해.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외국이 배려프리여서 그냥 외국이 편해. 외국 가자.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정도야 하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그때 일본이 다니기 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은 이 나라는 정말 장애인이나 이렇게 보행 약자들이 다니기 잘 돼 있다. 여기는 좀 아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근데 그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리적 환경이 안 좋아요. 인도는 보행 약자가 아니라 네네네. 누가 가도 물리적 환경이 좀 어렵죠. 물리적 환경이 안 좋은 대신 저처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예.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 천지가 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상 보는 사람이니까는 내 장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거는 왜 이상하게 보냐면은 그 나라에는 휠체어가 없어요. 인도예요. 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니까는 쟤는 생긴 거는 멀쩡한데 몸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자동차도 아니고 앉아서 휙휙 앉아서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렇게 건가요? 생각해. 그게 이상하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칭 뭐 선진국이다. 네. 막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뜻밖이네요. 다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녀본 나라들 중에서는 저는 일본과 대만이 가장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나 네네네.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네. 그 친구가 국내 가지 말고 일본 가자고 그래서 야 일본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차라리 편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유쾌한 우리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 본격적인 무장애 여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로퍼가 부르는 Girl Just Wanna Have Fun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전 대표님하고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노래 듣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휠체어를 타고 세상 이곳 저곳을 누비는 여행 작가 무장애 여행 확산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전윤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가 많이 왔네요. 윤나무 님이 전국 다니실 때 많이 고생하셨을 듯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분들 다니는 도로가 보수가 많이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러셨고요. 또 0874님. 선생님이 계셔서 다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편해지겠습니다. 좋은 일 하셔서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한종애님, 작가님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전윤선 작가님. 우리도 여행 가면 힘든데 휠체어로 어떻게 가시는 건지 과정이 참 궁금하고 대단하시네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또 4975님, 새싹 문자 오늘 처음 보내신 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숙소, 인프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7659님, 저는 장사한다고 얽매인 생활이라 자유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맞아요. 장사하시면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고 계속 하시는 분들 많죠. 0874님, 쑥띠. 제가 6시부터는 방송을 못 들어요. 투잡으로 퇴근 후 알바하느라. 오전에 하실 때는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하셨어요. 알바하시는 곳에서 그 사장님이 오늘의 기후를 좋아하시면 될 텐데 그쵸? 아쉽네요 저도. 저희 편집 영상이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요. 아 요거 재밌는데 놓쳤다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 검색하시고 편집 영상을 또 봐주시면은 그나마 좀 아쉬움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874님 저희도 아쉽네요. 오늘 퀴즈 이제 정답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용어 맞히기 문제 드렸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가족 모두를 위한 여행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자유여행, 2번 무장애 여행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무장애 여행입니다. 네, 2번 무장애 여행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 저희 제작진에서 한 분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무장애 여행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턱은 좀 없어야겠다 이 생각은 얼핏 드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편하려면 턱이 좀 없어야겠구나.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을 갖춰졌을 때 무장애 여행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이제 무장애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다른 용어로는 접근 가능한 여행이라고 얘기를 접근 해. 가능한 여행. 네. 근데 이제 접근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정보 접근성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하면은 그냥 검색만 해도 짜르르륵 그냥 굉장히 많은 여행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정보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아차를 끌고 가거나 노인분들 모시고 어머니랑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가공되지 않으면은 쓸 수 없거나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정보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물리적 접근성이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식당, 숙박,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행지 갔을 때 여행지 동선. 네, 여행지 동선을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물리적 접근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앞이 잘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말을 이제 다른 언어로 네. 한다던가 할 때 귀가 잘 안 들린다. 네, 귀가 잘 안 들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중에서 그 뭐 청각장애 그러니까 그분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왔을 때 아하, 그렇네요. 네,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로 한국어, 소통이 안 되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네, 서비스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춰져야지만이 네, 무장애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무장애 여행은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이 다 갖춰져야지만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갖춰진다는 게 꼭 진짜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두가 편할 수 있는 최저선을 그렇죠, 맞추면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무장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다가 선생님이 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애 여행지 3구.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 무장애 여행지가 이렇게 제법 많았구나 이런 생각. 저는 훨씬 더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신 결과 여기는 내가 한번 대가족 여행이나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한 곳이
뭐 이 39군데가 다 추천하시는 곳이었지만 여기서 한두 군데를 고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행하기 좋은 곳과 네, 여행하고 싶은 곳과 조금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이 책에서도 그거를 좀 나눠서 네. 나눠서 집필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행하기 좋은 곳, 여행 가고 싶은 것 중에서 여행하기 좋은 곳은 모든 인프라가 아까 말한 접근성이 잘 갖춰진 곳, 물리적 접근성, 네.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네. 네,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부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어딜까? 하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는 약간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는데, 제주도? 네, 제주도잖아요. 네네. 제주도. 네, 이렇게 좀 나뉘긴 해요. 근데 이 나뉜 것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물리적 접근성 중에서 교통수단이 되게 다양해요. 아, 네, 그러니까 KTX도 금방 가고 비행기도 가고, 네. 그다음에 그 부산에 도착했을 때도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저처럼 이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콜택시, 네,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 그러지 않고 그냥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 뜻밖의 부산의 매력이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가고 싶은 곳이지만 거기 이제 다른 거는 좋지만 교통 수단이 되게 맞아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 수단이. 아, 네,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 갈 때는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을 렌트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는 시즌에는 이 차를 빌릴 수가 없어요. 아, 휠체어로 이동할 네. 수 있는 차를. 네, 이 렌트가 안 돼요. 그 차량이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할 때는 저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니까는 그냥 어느 장소에서 내려서 네, 전동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코스. 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 여행하고 싶은 곳과 여행하기 좋은 곳이 조금 네. 다르더라. 근데 부산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부산 얘기하시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선생님 스토킹을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선생님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네. 전동 휠체어를 탄 언니들이 쫙 오토바이처럼 속도를 내면서 이 나무 패널이 깔린 길을 쫙 질주를 하면서 어디론가 가시는 그 짧은 영상을 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폭주족이다, 폭주족 그러고 웃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요새 왜 여자가 여자의 어떤 카리스마나 그 강인함에 반하는 걸 걸크러쉬라고 하던데 네, 네, 진짜 그 휠체어 언니들이 쫙 달리는데 야 이게 걸크러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보면서 그게 그 부산 인근이었나요? 네, 그게 아무래도 달맞이 꼭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네네. 야, 그렇게 질주를 하시니 진짜 멋졌는데요. 그게 인도 사람들은 놀라겠어요. 야 오토바이도 아니고 뭐가 저렇게 빨라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다니시면. 그래요. 근데 그 무장의 여행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조금 네네. 궁금한 게 기후 변화가 혹시 여행하시면서 이곳저곳 워낙 많이 다니셨으니까요. 기후 변화가 느껴지는 지역이 있었는지 있죠. 어디였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이들은 뭐 딱히 나라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여름에 한여름에 진짜 너무 더울 때가 있잖아요. 이건 기후 변화 때문에 너무 네, 어렵다 네. 이럴 때 사실 저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배터리가 가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네, 날이 더우면은 그래서 배터리가 가부하 걸리고 배터리가 가부하 걸리고는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돌리는 그 모터 있잖아요. 네. 그 모터가 가부하 걸려갖고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요. 네, 너무 뜨거워서요. 오. 그다음에 이제 전동 휠체어 이렇게 네. 조종기에 햇볕이 바로 통과하니까 그 조종기가 안 움직여요. 그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 휠체어가 멈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전동 휠체어만이 아니라 전기로 조작되는 것들이 네네네. 그럴 수가 있는데요.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 그렇구나. 이 여행을 할 때 혹시 이런 기후 변화가 장애가 됐던 적은 없으셨나요? 많죠. 여행할 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제일 장애가 되는 거는 이제 더울 때도 그렇지만은 아주 추울 때 있잖아요. 네네. 네, 추우면은 일단 나가질 못하죠. 네, 그다음에 추우면은
이제 뭐 눈이 너무 많이 온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너무 추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휠체어가 안 움직여요. 아. 네, 휠체어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 제가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눈에 푹 파여가지고 빠져가지고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져가지고 네. 전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그래갖고 그래서? 눈에 빠져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이대로 죽겠구나 아.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치 거기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눈을 맞고 그러고 있는데 네.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막 소리쳐갖고 그 사람이 와갖고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어디였어요, 거기가? 아 그게 이제 제가 안산 살 때였거든요. 안산에서요. 네. 아유, 그 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샵 099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별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네요. 네네. 세상에나.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집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불 그렇죠. 뒤집어 쓰면서 네.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네. 이불 밖은 위험해. 네. 이러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무릅쓰고 여행을 나가시는 어떤 마음의 각오, 계기,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각오, 계기 이런 것보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장애 여행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도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한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들도 여행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여행 가고 싶은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맞아요. 연로하셔갖고 휠체어 타시거든요. 맞아요. 아니 임시라도 타야 되는데 네, 네.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강아지하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강아지하고 여행 갈 곳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분들도 관광 약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다 아기들 다 유아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유아차 끌고 여행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유아차든 휠체어든 뭐 노인분들이든 뭐 댕댕이를 데리고 가든 갈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곳,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곳, 같이 화장실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보편적인 여행이 확산이 되거든요. 네, 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뭐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못 가고 이렇게 되지 않는 네, 그런 여행들을 좀 지향해야 되고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여행. 네, 이게 바로 무장애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생각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 이렇게 불편하니까는 고쳐야 돼. 그럼 나도 우리 집에 강아지 있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뭐 여행할 데가 없더라. 어느 호텔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문전박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저 문전박대는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네. 문전박대 엄청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못 가지만은 갈 수 있는 곳들을 찾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엔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한 1000곳 중에서 100곳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 네, 늘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평등하게 공평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부가킹즈의 여행기를 들으면서 잠시 숨을 돌리고 또 궁금한 것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저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제 멘트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가방을 이고지고 유모차 움직이는 엄마가 불편하다면 휠체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유럽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버스 기사가 내려서 휠체어가 오르도록 발판을 준비하는 동안 긴 정체를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돕는 게 시민의식이죠.
네, 한국도 그럴 거라고 보지만 국민 전체가 워낙 빠르게 사는 템포라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러셨는데 선영님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너무 빨라서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빨라요 사람들이. 저는 가끔 제가 외국인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전윤선 대표님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국 무장애 여행지 3구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건 참고할 만하다. 모두가 건강한 한 30대, 40대 커플이 봐도 이건 참 좋은 정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여행해 보셨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아까 우리가 예전에는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000군데 중에 100군데는 고를 때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뭐 이런 보행 약자들이 여행을 하기에 한 몇 점 정도 되는 나라일까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한 20% 정도? 20점이요? 네, 20% 정도. 빵점이 네, 20점. 아니니까 좋은 거. 너무 낮은데? 그러면 한 80점 받는 나라는 어딜까요? 80점 받는 나라는 저는 80점 이상인 나라는 없다. 일본이고 80점 아. 정도 받는 나라는 독일 같아요. 독일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20점 정도라고 할 때 뭐가 좀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의 기본이 이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내권 말고 시내를 벗어나려고 할 때 이동 수단이 기차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차 타고 강릉까지 간다. 그러면은 KTX는 강릉까지 가지만은 네. 강릉에서 뭐 속초를 간다던가 삼척을 간다던가 고성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이동 수단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여행의 시작 이동이 우리나라는 저상버스 비율 네. 아니면은 시외에 이동하는 이동 수단 이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너무너무 저조하거든요. 아.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저상버스 비율이 지금 20% 안 되는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상버스 비율이 20%가 안 되고요. 네네네. 근데 저상버스는 사실 정말 저도 편하거든요. 사실 그거 탈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게 이동 수단이 그 대중교통 수단 늘리자고 하시는 분들 얘기랑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음악을 안 틀고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불 밖은 위험해 하는 분들한테 일단 시작하자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생님께 이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일단 집 밖을 나오면은 무지 신나요. 네, 그러니까 집 밖을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집 밖을 나오면은 내가 자유롭게 막히는 곳은 있을지언정 자유롭게 내 맘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휠체어를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무래도 그 자유가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휠체어에서 내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지만 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아, 이가 없는 분들이 틀니 끼는 것처럼 그렇죠. 선생님은 휠체어를 네네. 장착하고 네네. 가고 싶은 곳을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 그렇군요. 그 선생님에게 그렇다면은 여행이란 자유인가요? 저는 여행이란 자유고요. 제 네.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휠체어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해준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변해서 진짜 이렇게 선의로 베풀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도움을 주실 때 항상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딱 두 마디만 물어봐 주시면은 진짜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도와주신다는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와갖고 얼른 도와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네, 휠체어 타고 밖에 사람들 많은 데 있는 데가 더 안전할 때가 더 많거든요. 네. 네, 도움을 청할 때 얼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하지만은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막 바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도와드릴까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행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의 전윤선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무장의 여행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또 그만큼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